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바로 모든 가절에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할 때 그 목적으로 하는 녀석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작성한 코드를 아무 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죠. 일단 이 코드는 자바 코드고요. 자바 코드가 이제 어떤 곳에서도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돌아간다는 것의 대상은 바로 CPU가 되겠죠. 근데 초기에 이제 C++ 가지고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당시에는 이거를 저희가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기계어 코드로 바뀌는데 바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배포해서 돌아가게 하면은 어느 곳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긴 해요. 단 조건이 이거를 번역했던 그 당시에 CPU와 똑같은 인텔 CPU라면 돌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동작하려고 하는 곳이 하필 호환되지 않는 다른 CPU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CPU가 얘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호환이 안 되는 곳에 있는 CPU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동작이 안 되겠죠. 그 문제는 이게 번역을 하고 나서 배포하면은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거죠. 번역을 할 때 그때 사용했던 CPU와 동일한 코드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방법은 하나가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배포하는 거죠. 배포하면은 일단 실행할 때 이제 번역할 거잖아요. 실행할 때 그때그때 조금씩 번역을 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피하겠죠. 이렇게 그냥 쓸 때 번역해라. 네가 실행할 때 번역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동작은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역기는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 방식의 이제 번역기를 쓰겠죠. 이 인터프리터는 컴파일러와 달리 결과물을 한번 번역한 다음에 주구장창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안 만들죠. 그냥 소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번역하는 거예요. 인터프리터는. 실행할 때마다 번역하는 거고 컴파일러를 쓰게 되면은 한번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번역하는 이 인터프리터는 수행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바를 쓴다고 할 때 이렇게 인터프리터만 가지고 쓰게 되면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속도가 좀 많이 느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느린지 한번 체감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성했던 그런 파일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터미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클래스 파일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삭제를 할게요. 삭제하고 저희가 그냥 자바 한 다음에 프로그램 좀 자바를 바로 실행해 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실행할 건데요. 그때 한번 수행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조금 시간이 있죠. 자, 이번엔 그러면 번역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번역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파일이 있죠? 위에. 자, 이번에는 자바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번역한 결과물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때요? 차이가 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했던 내용, 자바를 가지고 그냥 자바를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바로. 자, 이렇게 요 정도, 우리가 지금 요 정도의 코드를 실행할 때도 체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인터프리터만 가지고는 굉장히 수행 성능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대안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수행 성능을 어떻게 보강할 수 있을까? 인터프리터만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요 코드가 있으면 번역할 때는 이걸 다 잘라요. 하나씩 하나씩 형태들을 자르게 되는데 그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이게 연산 순서는 맞는지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음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최적화를 거쳐서 물리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물리적인 장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물리적인 장치와 상관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떠한 CPU를 사용하든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만 썼다가는 수행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를 중간 단계까지는 컴파일러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만 인터프리터 쓰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요만큼만 쓰기 때문에 수행성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저희가 클래스 파일을 실행했잖아요. 이게 이것만 실행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자바 파일을 직접 실행했을 때와 이제 같은 결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를 쓰고 이제 나머지만 배포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는 코드는요. 실제로 요 코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간 코드. 그래서 이거를 중간까지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중간 코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코드가 이제 1바이트 코드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이트 코드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중간 코드 또는 가짜 CPU를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슈도 코드 또 의사 코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그 파일 자체가 확장재가 클래스니까 또 클래스 파일이라 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실행할 때는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실행할 때는 요거 자바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JRE라고 해요. 그래서 플랫폼에다가 이제 요거 도구를 가지고 이제 코드 실행할 때 사용되는데 개발할 때는 이거 말고 이 번역기도 있어야 되고 또 디버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같이 있고 여러 가지의 개발 도구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만큼이 JDK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여기 팩시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JDK 200메가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JRE 48메가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만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걸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번역기라든지 등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자바가 그 탄생 배경과 함께 자바 컴파일러가 왜 두 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